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의 화랑도와 화랑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사실들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리도자를 사용하는 화랑도라는 용어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로 본래는 무리도자가 아닌 길도자를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는 이 길도자의 화랑도가 현대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주장하며 이 화랑도보다 풍월도가 앞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당하는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랑도는 신라의 화랑과 그 낭도들이 사상적으로 간직하고 실천하려고 힘썼던 도리이다. 화랑도는 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역사 기록에는 풍월도, 풍류도로 쓰여 있다. 출처 화랑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랑도라는 용어는 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본래부터 길도자를 사용한 화랑도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화랑의 도라는 것은 그 형태는 현묘이며 그 쓰임은 진미이다. 현기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화복을 베푸는 것이고 묘지는 사람에 있는 것으로 선악을 만드는 것이다. 박창하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풍월 또는 풍류라는 용어가 보다 후대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최치원의 난랑비 서문에는 나라의 현묘한 도를 풍류라고 한다. 가르침의 뿌리는 선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삼교를 포함하여 중생들을 접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삼국사기 진흥왕편의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지소태우가 국정을 맡게 되자 화랑을 만들고 공을 그 우두머리로 삼아 이름하여 풍월주라고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입니다. 위화진경에 등장하는 화랑도의 개념은 채치원이나 김대문이 설명하는 풍류나 풍월보다 앞선 지증마립간 시절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즉 화랑도라는 용어가 풍류도나 풍월주보다 앞서 등장하는 용어이며 현대에 만들어진 개념도 아니니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최치원은 현묘한 도를 풍류라고 하였는데 위화진경에서는 이를 화랑의 도, 즉 화랑정신이라고 설명하며 그 형태는 현묘이고 쓰임은 진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현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현묘에서 현이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화와 복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묘란 지상의 인간들이 선택하는 선과 악, 즉 착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즉 묘의 선택에 따라 하늘의 현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화랑도의 핵심인 현묘를 쉽게 설명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지극히 간단하고 상식적인 주장이 화랑도의 핵심이고 의미이고 정신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착하면 복을 누리게 되어 천상으로 올라가며 악하면 화를 입게 되어 지하로 떨어진다. 천상은 신선의 집이고 지하는 귀축의 감옥이다. 신선이 방탕하면 복이 다하여 타락하게 되고 귀축이
주의하면 화가 소멸되어 승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공덕은 삼계가 다른 것이 아니니 윤회는 음양의 질서이다. 박창화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화랑도의 개념은 마치 불교나 기독교의 개념과도 유사한 것으로 착한 일을 하면 천당으로 올라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돌고 도는 윤회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화랑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화랑의 도는 신선의 도이고 화랑도는 신선도를 의미합니다. 신선교가 곧 선교이며 우리 고유의 종교이자 철학입니다. 화랑도나 선교의 목적은 인간이 신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도를 깨우쳐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교 혹은 신선교는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이자 철학이고 우리 민족의 조상인 환족의 환국 이래로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를 통해 전해 내려온 종교이자 철학입니다. 신라의 국교 역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선교였습니다. 특히 신라에서는 이 선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여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하는 경향까지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화랑이고 화랑도입니다. 이제 화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02년 10월 태자가 위화와 함께 광원에서 권려들과 모임을 갖고 한지와 선등에게 진을 물었다. 선도들이 벽화를 받들어 명활산에서 백양대제를 행하였다. 태자의 명으로 위화를 화랑으로 삼았다. 공중에 꽃을 뿌리니 권위가 와서 울었다. 박창화 필사본 지정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502년 당시 태자였던 모진 즉 법흥왕은 위화를 화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화랑이 된 위화가 명활산에서 열린 백양대제에서 꽃을 뿌렸다고 합니다. 즉 화랑은 꽃을 뿌리는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라에서는 매년 8월에 가배라는 행사를 벌입니다. 이 가배를 한가위로 해석하고 추석 명절이라고 설명하는데 본래 가배는 전 국민이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국가에서 행하는 국가주도의 행사이며 선교를 바탕으로 행해진 제사를 겸한 것이었습니다. 박창화 필사본에서는 이를 가배제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02년 8월 위화에게 가배제를 남도에서 행하게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지증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서기 501년 행해진 가배의 행사에서 위화는 처음으로 꽃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해 8월 서기 501년 태자가 금보 20가지 색깔로 위화랑을 장식하여 가배를 주관하게 하였다. 아름답기가 고금에 비할 바가 없으니 권려들이 다투어 새 비단을 바치며 절을 하였다. 모두들 백양신이 다시 오셨다고 하며 보려는 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비단을 바친 자는 앞줄에서 노래 불러 전방이라 하였고 말을 바친 자는 그 뒤에서 노래 불러 후방이라 하였다. 위화랑이 그 가운데서 꽃을 뿌리며
춤을 추니 그 꽃을 얻은 자는 영광으로 알았으며 백중이라 하였다. 백이란 꽃이며 꽃이 자신을 맞추었다는 말이다. 꽃을 맞은 자들은 모두 그 집에서 잔치를 열고 위화랑을 맞아 장수를 기원하니 이를 봉화라 하며 연중 끊이지 않았다. 봉화녀들은 대부분 태자의 사랑을 받아 권문으로 시집갔기에 백중녀들은 금전을 아까워하지 않고 환도하였다. 환도란 술, 음식, 비단 옷으로 위화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다. 박청아 104번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위화가 가배의 행사에서 꽃을 뿌린 것은 그가 해석한 선교의 교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은 우주의 꽃이고 인간은 만물의 꽃이며 신선은 인간의 꽃이다. 박청아 104번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꽃에 대한 복잡한 내용이 위화진경에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꽃은 득도, 즉 선교에서 신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원효대사가 나무 아미타불만 암송하면 극락에 간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꽃을 맞은 여인들이 선택받은 자로 취급되어 현실에서 권문세가와 혼인하여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기회가 되자 선교는 대중화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타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화의 시절에 선교는 쇠퇴하여 마침내 불교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화랑과 함께 등장하는 용어가 원화인데 이 원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화는 화랑의 상위 개념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02년 4월 선도가 벽화를 원화로 받들고 소문을 화의 근원으로 삼았다. 혹은 태자가 화주가 되었기에 태자비가 화원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지증대제기의 내용입니다. 원화는 화지원, 즉 화원이고 꽃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록에서 화주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화주는 당시 태자였던 법흥왕 모진을 가리킵니다. 즉 꽃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당시 벽화는 태자비기에 모진은 화주가 되고 벽화는 화원, 즉 원화가 된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처음 원화가 된 인물이 남모와 준정이라고 말하지만 최초의 원화는 벽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는 원화와 화랑의 기원에 대한 기이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37년 서기 576년 봄 처음으로 원화를 받들었다. 이전에는 임금과 신하들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심하다가 무리를 지어 놀게 하고 옳은 일을 하는지 살펴본 후에 천거하여 등용하였다. 삼국사기 권사 진왕편의 내용입니다. 원화의 기원이 인재채용의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미녀 두 사람으로 간추려지니 한 사람은 남모이고 또 한 사람은 준정으로 무리 300여 명과 함께 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며 질투하였는데 준정이 남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되자
끌고 가 강물에 던져 죽였다. 준정은 사형에 처해졌고 무리도 사이가 나빠져 흩어졌다.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선발하여 장식하고 화랑이라 이름하고 받더니 무리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혹은 도의를 배우고 혹은 노래와 음악을 즐기며 산과 강을 다니며 즐기니 멀리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여 그 사람의 그릇됨과 올바름을 파악하고 훌륭한 자를 선택하여 조정에 추천하였다. 그리하여 김대문은 화랑세기에서 현명한 보필자와 충성스러운 신하가 여기에서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사 진흥왕편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는 원화가 사라지고 화랑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최초의 원아들인 준정과 남모의 싸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앞서 박창화 필사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화나 화랑은 선교의 칭호이며 인재 채용과는 관계없는 개념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은 우주의 꽃이고 인간은 만물의 꽃이며 신선은 인간의 꽃이다. 신을 원화라 하고 선을 화랑이라 한다. 박창화 필사본 위화진경의 내용입니다. 위화는 신이 원화이고 선이 화랑이라고 설명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선의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원화와 화랑을 합쳐 신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풍월주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태후가 이에 원화를 폐지하고 선화를 화랑으로 삼았다. 그 무리를 일러 풍월이라 하고 그 우두머리를 일러 풍월주라 하였다. 위화공이 풍월주가 되고 미진부공이 부주가 되었다. 얼마 후 미진부공이 풍월주가 되었다. 박창화 필사본 화랑세기의 내용입니다. 화랑세기에 따르면 화랑을 따르는 무리를 풍월이라 하고 그 우두머리를 풍월주라 하였습니다. 즉 소위 무리도자를 쓰는 오늘날의 화랑도라는 용어는 이 풍월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랑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그 본래의 의미와 역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